이번에는 원래는 이나쇼까지 하려고 했는데 해능 대사에 대해서는 육조 해능에 대해서는 따로 이제 차후에 한번 다뤄야 될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따로 하려고 했는데 잠시만 좀 맛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해능 선사의 특징은 뭐냐 하면 글을 모른다는 거예요. 네. 배운 적이 없어. 글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에게 또 깨달음이 찾아온다는 깨달음. 그런데 이번에 또 하나의 특징은 깨달았다는 그 순간이 깨달음 빛이 자신 안에 빛이 켜지는 그 순간의 체험이 아니라 본인이 깨달았는데도 잘 몰랐어요. 그러다 우연히 다른 사람이 어떤 경험을 읽는 걸 듣고 그게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저게 뭐냐 알아들은 거예요. 지금 말해서 다른 사람이 하는 그 내용의 뜻이 음미가 된 거라고요. 알아들었다는 말은 그 눈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듣는 눈이. 638년에 이제 태어났고 당나라 때 그 나무꾼이었어요. 그래서 나무를 그 어머니만 모시고 살았는데 산에 나무를 제가 팔아서 근근히 이제 입에 풀칠을 하며 살던 그런 처지였는데 어느 날은 이제 나무를 해서 이제 배달을 갔는데 그 집에 어떤 객이 있었는데 객이 뭘 읽고 있었어요. 바로 뭔가 하고 보니까 금강경이었죠. 그런데 금강경 구절을 쭉 읽다가 그 중에 응무소주 이생기심 마땅히 머무름이 없이 그 마음을 내라는 그 구절에 딱 왔는데 그게 탁 꽂혔어요. 그 말 듣는 순간 저게 무슨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 나오는 거요? 물으니까 걔한테 이거는 금강경에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를 했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계기 보니까 이 사람이 나무꾼이고 일자무식이었지만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알아들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추천을 했어요. 저기 이제 영남의 그 위쪽에 양재강 그 위쪽에 어디 가면은 오조 홍인대사 있는데 그분 한번 찾아가 보라. 그분 대단하신 분인데 아마 되게 지금 보니까 뭔가를 깨우친 것 같은데 그 경지를 그분한테 가면은 알아들을 것이다. 가보라 해가지고 노작동까지 챙기면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계시니까 어머니를 홀로 두고 못 가니까 그 노작동 돈을 좀 챙겨줘가지고 이걸로 어머니 좀 그동안 좀 혼자 계시고 그동안에 좀 가서 공부 좀 점검을 받으러 갔다 오라 그랬는데 그렇게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갔더니 이제 홍인대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저 영남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영남 같은 데서 온 그런 오랑캐가 무슨 뭐 깨달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 이러고 왔냐 하니까 해능이 한단 말이에요. 사람한테야 남북이 있겠지만 불성한테 어디 남북이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5조 홍인대사가 이게 보통이 아니거든요. 대답이. 그래? 근데, 꽤 오랑캐 주제에, 뭐 좀 말을 하네. 야, 이놈아, 저 가서 부엌일이나 해라. 그래가지고, 그 길로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한 8개월을 부엌일만 해서 나가서 나무 캐와가지고, 불 지르고, 밥해서 공양 올리고, 한 번도 대사의 그 법문이나 들은 적이 없어요. 함께 올릴 수도 없고, 부엌에서 일만 했으니까.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 자기 그 다음에 6대 이제 이게 맥을 이어줘야 될 텐데 가만히 제자들 보니까 제자들 중에 맥을 이을 만한 인물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신수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 상좌 서성 바로 밑에서 서성을 대신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는 이 신분이 있었는데
홍인대사 신수가 참 사람이 반듯하고 착하고 성실하긴 한데 아직은 영적으로 깨우쳤다고 볼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체를 대상으로 한번 누군가 본인이 깨우쳤다면은 본인이 깨우친 경지를 한번 시로 한번 써보라. 내가 그걸 보고 이제 확인해서 이제 맥을 이어주겠다라고 이제 공지를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야 이거 참 내가 깨달음의 경지를 시로 써라니까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아이고 우리야 써봤자 신수상자를 이길 수 있냐 뭐 뻔한데 뭐 하지 말지라고 했고 신수는 한편으로 야 다른 사람들 다 기대하고 있는데 나는 나라도 이거 뭘 하나를 써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했는데 그러더나 또 자기를 또 뽐내는 것 같아서 그거 싫어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몰래 스승도 모르고 이제 몰래 밤에 벽에다가 이제 자기 깨달음의 시를 한 자씩 썼어요. 그러고 이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은 신시 보리수 심여 명경대 그 다음에 시시 건불식 물사야 진해 이런 말일 때 몸은 보리수 같고 마음은 명경대 같으니 때때로 열심히 그걸 닦으면 어디 거기에 먼지가 낄 수 있겠는가. 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매일매일 열심히 수행하자. 굉장히 좋은 말이죠. 모범이 되고 상자로서 이만큼 더 이상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인대사가 보기에는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사람은 좋은데 조금 모자란단 말이에요. 그런 사회에 이제 다른 사람을 아무도 못 써내고 사람들이 야 이제 신수상자가 냈으니까 뭐 따놓은 당상이다 하고 서로 그걸 외워가 좋은 시라고 외우고 막 다녔어요. 그런데 한편 부엌에서 그냥 부엌일을 하느라고 그냥 시금댕이 붙여가면서 일하고 있던 현영이 뭘 알아 뭐 무슨 일이 벌어진지 모르고 있었다가 누군가가 지나가면서 이 신수의 시를 암송하는데 그걸 떡 들어보니까 저거 아닌데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어요. 여보시오. 그거 누가 썼는데 하니까 이거 신수 상자가 쓴 시인데 야, 네 같은 무식쟁이가 뭐 짜냐 일이나 해라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그러지 말고 사람이 일이야 차별이 있지만 사람이야 차별이 있을 수 있냐. 나는 그걸 모르니까 나도 시 한 수 쓰고 싶은데 당신이 내 대신 좀 써달라 하니까 그 사람이 아니 꼭대기가 이 무식한 놈이 그 알긴 뭘 한다고 그냥 네 일이나 하고 있지라는 속으로 그런 생각하면서 무시하면서도 혹시 싶어가지고 그래 뭔데 하고 이제 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신수의 시를 받아치는 식으로 이제 시가 전개됐어요. 보리본무수. 보리는 본래 나무가 아니고 명경역비대. 명경은 원래 그 대가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의 보리, 깨달음의 명계를 하는 게 나무도 뭐 명경이고 뭐 나무니 그런 것에 비교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래 무일물. 하체야 지네. 본래 거기 한 물건도 없는데 먼지가 끼긴 어디 끼어 이 말이야. 아까 신수는 명경대 위에 먼지가 끼더라도 그걸 열심히 갈고 닦아가 먼지가 안 끼게 매일매일 부지런히 수행을 하자라는 뜻인데 현영은 아니 뭐가 없는데 거기에 뭐가 먼지가 끼냐 라는 거예요. 이 시가 이제 본래 법무수라 하는 여기 이제 이것이 현영의 이제 본인의 경지를 드러낸 거예요. 그걸 보고 홍인대사가 속으로 박수를 친 거예요. 아, 저놈이다. 본래 법무수란 말은 이게 나중에 이게 그 불오염, 오염될 수 없는 불오염수, 마음바탕 자체가 어떤 걸로도 오염되지 않는다는 거. 불오염수하고 통하는데
이까지 가야만 근본적으로 완전히 해탈했다고 볼 수 있죠. 예. 아무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해도, 예. 마음을 가라앉혀서는 안 된다는 내가 이야기했죠. 마음을 끊어야 된다고. 마음을 아무리 가라앉혀 봤자 눈앞에 뭐가 휙 지나가면 마음이 또 거의 반응하죠. 예. 열심히 절에 들어가지고 한 10년 면벽하고 공부를 했다 합시다. 딱 나와보니까 정말 한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아가씨가 눈앞에 지나간다 하면은 머리는 안 되지 하는데 마음은 벌써 통하는 거예요. 반응했잖아. 이미 젖었죠. 그것마저도 없는 경지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이제 더 깊은 경지의 어떤 것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하얀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비가 오니까 물이 튀었다. 물이 베이죠. 본인의 잘못은 아니지만 물이 베이죠. 예. 내가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가 물에 베인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막아야 되는 거죠. 이것까지 없어야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받아들이는 여건이 된 거죠. 뭐 그게 코팅이 됐다면 받아들일 리가 없죠. 예, 바로 수용성까지도 사라져야만 근본적으로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한 경지죠, 사실은. 이걸 이야기하니까 이제 홍인대사가 이제 6조를 이제 물려주면서 물었어요. 아, 저놈이다 하고 이제 하루는 이제 찾아가서, 그래, 살은 다 찌었니? 하고 물으니까, 아, 살은 다 이미 찌은 지가 오래됐는데, 이 퀴즈를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홍인대사가 이제, 방망이로 툭툭툭 3번 친 거예요. 이건 이제 삼경에 오라는 사인이에요. 삼경. 한밤에 혹시 누가 시기할까 싶어가지고 몰래 이제 삼경에 찾아가니까 이제 그 경지에 대해서, 깨달음이 경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듣고 해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자 이제 눈이 열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알았단 말이에요. 쌀은 준비됐다는 건 체험은 이미 했는데 이걸 읽어낼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읽으려고 하면은 그걸 읽어낼 어떤 이미 깨달음 체험 이후에 그것이 개념화돼서 체계가 된 어떤 그게 있어야 돼요. 예. 개념화된 체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읽어야만 거기에 빗대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데, 이게 없는 바탕에서는 체험만 가지고는 알아듣지는 못하죠. 이제 그래서 이제 6조로 이제 그걸 이제 지칭을 받고 이제 내려가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났죠. 절간에서 이제. 예. 도대체 부엌대기 8개월 돼서 도대체 아마 저거나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일반 하다가. 걔가 물려받고 지금 떠났대. 새벽같이 그냥 보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영남으로 내려가지고 한 16년인가를 몰래 숨어 지냅니다. 그동안 깊이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나타나죠. 그래서 해능이 이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차상 중에 이제 도노라는 개념이 나와요. 도노. 해능에서. 그 6조 단경에 보면 이제 그 해능의 제자가, 신수의 제자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이 나와요. 신수는 이제 점수라는 개념이에요. 점진적으로 수행해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갈 수 있다. 이건 도노는 아니다. 한꺼번에 뛰어야 되지. 점진적으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삼청집에 가는데 계단을 밟고 점차적으로 올라가야지 어떻게 한꺼번에 올라갈 수 있느냐 하고 신수 제자가 이야기하니까 이제 해능 제자가 아니 그냥 한꺼번에 올라간다. 그러니까 도노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원래 도노란 것이 말이 되면 도노가 아니지. 왜냐하면 인과가 아닌데 이게 점점 하나 다음에 하나 이게 훨씬 합리적이지. 도노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1초 한 번 뛰어서 그냥 그 경지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로 돈이라는 개념이 해능으로부터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다음에 이게 아까 얘기한 불로임수 이거요. 그 경지가 어디까지 들어가야 부처의 경지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거를 제시했죠. 그래서 이제 해능의 체험이 그렇고 차후에 이제 한번 육조단경에 나온 여러 가지들을 좀 심도 깊게 이제 다룰 때가 있을 겁니다. 예, 해능은 여기까지 하죠.